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11월 7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Part 1, 첫 번째 지문은 기내방송 내용인데 기내방송 비디오래요. 그러니까 in this video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 비디오를 통해서 우리 기내에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설명을 하는 지문에는 flight, video, safety instructions, 그리고 flight attendants, procedure라는 단어는 이 앞에 알파벳 3개 이 부분을 너무 procedures, 앞에 pro를 너무 정확하게 pro라고 발음하시는 것보다는 좀 날리는 발음 있죠. pro 이런 식으로 procedure 이렇게 pro 정도 해주시면 더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tighten 이런 단어들이 보였고요. 2번 지문, 두 번째 지문은 podcast 내용이었어요. podcast, episode, arrangement, flowers 라는 단어가 S가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고 하면서 3번인가 나왔어요. flowers. direct, 얘는 direct 말고 direct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direct, 그리고 regularly, 얘 발음 어렵죠. regular 하고 R 발음 나고 L 발음으로 바로 갈아타 주셔야 됩니다. regularly R 발음 2개나 들어가 있고 또 L 발음도 2개나 들어가 있고 어려워요 발음이. refrigerate 이런 단어들이 보였네요. 단어들로 봤을 때 벌써 Part 1부터 어저께 시험보다 더 훨씬 어려운 느낌이 듭니다. 어저께 시험이 괜찮았죠. Part 2. 첫 번째 사진은 식당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A restaurant. 그리고 2명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Two women. 이 여자들이 하는 행동들이 거의 겹쳤거든요. 테이블에 같이 앉아있고 둘이 같이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둘 다 컵을 손에 들고 있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 행동 묘사는 sitting at a table, having a conversation, 그리고 holding a cup. 둘 다 들고 있으니까 in their hands 라고 묘사를 해주실 수 있었겠고 테이블들과 무슨 선반들 이런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tables, shelves 이런 사물 묘사를 하실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은 창고같이 보이는 장소에 창고처럼 보이는 공간의 앞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우리 이 사진은 어디에서 찍었습니다 할 거면 this picture was taken 어디, 이 사진은 어디처럼 보이는 곳에서 찍었습니다 라고 추측을 조금 넣을 거면 this picture was taken at a place that appears to be 어디. 이 템플릿들은 외워가야 되는 템플릿입니다. 그리고 어디 앞에서 찍혔을 경우에는 this picture was taken in front of 어디. 이렇게 첫 문장을 자유자재로 해주셔야 돼요. 상황에 맞는 첫 문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사진은 창고 공간 앞에서 찍힌 사진이니까 창고라는 단어는 warehouse도 괜찮고 storage space 이런 단어가 다 괜찮아요. warehouse 라고 할 거면 this picture was taken in front of a warehouse 이렇게 나오는 거죠. 2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2명의 남자는 각각 다른 행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 명은 뭐 하고 있고 다른 한 명은 뭐 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고 있었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선 주어, 남자가 2명이 있어요. There are 2 men in the scene. 한 다음에 한 남자, 그 남자들 중에 한 남자는 뭐 하고 있고 나머지 남자는 뭐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어를 잘 잡아주셔야 되죠. 남자 2명 중에 1명. 이 사진에는 2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걔네들 중에 1명은 할 때는 one of the men 이렇게 해주시고 나머지 남자 얘기를 할 때는 the other man 이렇게 주어를 잡아주시면 돼요. one of the men은 뭐 하고 있었냐면 카트 있죠. 물건 담아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카트를 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창고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카트는 또 단어가 여러 개인데 trolley라는 단어 쓰셔도 되고 그냥 a cart 하셔도 되고 아니면 a trolley cart 하셔도 되고 아무 단어나 써도 점수는 좋게 나올 수 있어요. pushing a cart 아니면 pushing a trolley cart and 뭐 하고 있다 그랬죠? 들어가고 있다 그랬죠? walking into the warehouse 나머지 남자 the other man is 뭐 하고 있었냐면
창고 문을 이 다른 애 들어가라고 열어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방금 열어준 건지 아니면 열려있는 문을 닫히지 말라고 잡아주고 있는 건지 이게 영어에는 표현이 다르거든요. 오늘 시험에는 이 두 개의 표현, 제가 지금 알려드릴 두 개의 표현 중에 어떤 거를 써도 뭐 관련 없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만약에 문을 이렇게 열어주고 있는, 지금 열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opening the door. 물론 그 뒤에 of the warehouse. 그 창고의, 이게 추가될 수 있겠죠? 추가 안 해도 되고, opening the door for 누구를 위해서 opening the door 해주고 있다. 라고 할 거면, the other man is opening the door of the warehouse for him 하면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남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두 번째 묘사하는 남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 open the door 하고 있다면 opening the door for himself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문을 열고 있는 거면 누구를 위해서라는 표현은 필요 없어요. 그냥 opening the door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he other man is opening the door for him 첫 번째 남자 묘사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밑줄 자리에 for him 이라는 단어 말고 the other man is opening the door for the man with the cart. cart 가지고 있는 남자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열린 문을 닫히지 말라고 계속 잡아주고 있는 느낌이라면 opening the door 보다는 holding the door open. holding the door open. 그러니까 계속 오픈돼 있을 수 있게 holding하고 있다는 거죠. 예, 오늘 시험에서는 어떤 거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뭐 걔가 방금 열은 건지 아니면은 열려있던 거를 계속 잡고 있는 건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죠. 사물에는 잔디가 보였어요. 잔디는 grass, 나무들 보였습니다. trees, 이런 것들 묘사할 수 있었고요. 오늘 part 2도 뭐 어제 시험이랑 비교하는 게 크게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어제 시험이랑 비교했을 때 난이도 훨씬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파트로 갈까요?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해서 TV를 보기에 대해서 시험 세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제 자체는 5번 문제 괜찮아 보여요. When, what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가장 최근에 해서 한 게 언제냐 라고 물어봤고 뭐 봤냐. 그래서 언제냐 라고 물어본 질문에는 뭐 this morning, yesterday, 2 weeks ago, 3 days ago, last weekend 이런 답변들이 다 괜찮죠. 뭘 봤냐 라는 거에는 뭐 TV 프로그램의 이름을 얘기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장르를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종류를 얘기해 주셔도 되고 a soap opera, 드라마죠. a soap opera를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도 되고 추가 문장으로는 간단하게 되게 재밌었다. It was really fun. 이 정도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6번 문제 얼마나 자주, how often 이 나왔고 who. 요새는 질문이 두 개씩 거의 모든 문항에서 그러니까 part 3의 모든 문항이죠. part 3의 모든 문항에서 두 개씩 물어보는 질문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그죠? How often, who. 얼마나 자주, almost every day. 얼마나 자주 이거 하냐 이렇게 물어볼 때 almost every day 하실 수도 있고 once or twice a week 하실 수 있고 누구랑 이렇게 물어봤어요. 누구랑. 그 나머지 내용은 딱히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제만 알면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해서 TV 시청하기라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how often 이라고만 말씀드려도 나머지 내용은 대략 추측이 가능하시죠? 근데 뭐 추측할 필요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자주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스트림하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누구랑 같이 주로 보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6번 문항 하나 속에 2개 물어보는 요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almost every day with my sister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고 5, 6번은 너무나 난이도 괜찮았습니다. 7번 문제가 좀 어려웠는데요. 프로그램을 어떤 걸 볼지 선택을 할 때 이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3개의 옵션을 주었습니다. 하나는 글로 쓰여진 줄거리,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배우들이 출연을 하는지, 또 하나는 영상으로 된 광고. 이것 중에 어떤 거를 보고 내가 선택할 확률이 가장 높냐는 거죠. 줄거리를 선택을 한다면 디테일이 많이 들어있다. 그 스토리를 좀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 있었겠고, 배우를 선택하셨다면 나는 뭐 할 말 많죠.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는 프로그램만 보고 싶다. 라든지 이 배우를 내가 좋아하지 않는 배우가 출연을 하면 나는 흥미를 잃는다. lose interest 한다. 영상 광고는 아무래도 프로그램의 색깔이랄까 분위기, atmosphere of the program 같은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3개의 옵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답변을 하시는 거지만 이게 언제 또 나올지 모르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3개의 옵션이 오늘 보였잖아요. 이 3개의 옵션 중에 하나만 남고 나머지 2개는 다른 걸로 대체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3개 중에 하나만 골라서 딱 답변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3개 다 얘는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까, 쟤는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까 하고 다 해보시는 게 다음 시험을 준비를 하신다면 제일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3개 다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Part 4. Part 4는 이런 게 나왔어요. 네, 날짜, 지역, 난이도, 달리기를 하는 그런 코스들입니다. 8번 문제, 첫 번째 문제죠. 첫 일정, 날짜, 시작 시간을 물어보았습니다. 이 날짜 1, 2, 3, 4, 5, 6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거는 날짜 순서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날짜 1번이 가장 이른 날짜였고 날짜 6번이 가장 나중에 하는 날짜인 거죠. 어쨌든 첫 번째 날짜, 첫 번째 일정의 날짜 그리고 시작 시간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날짜 1번이랑 시간 1번 답변해 주시면 되고 9번 문제는 이 나한테 전화를 한 사람이 자기 자녀가 몇 살이래요. 몇 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걔도 참여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제일 밑에 줄에 참가자는 몇 살 이상이어야 됩니다. 라고 쓰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한테 전화한 사람의 자녀는 여기에 써있는 참가자는 몇 살이어야 합니다. 그 기재되어 있는 나이보다 어렸어요. 그러므로 걔는 참여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답변은 참가자는 몇 살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고 이 제일 밑에 있는 내용 그냥 얘기해주면 되죠. 답변하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10번 문제는 이 사람이 뭔가 되게 어려운 거를 막 도전해보고 그러고 싶대요. 어려운 거 얘기해줘. 난이도 상. 난이도로 봤을 때 제일 쉬운 거 2개, 중간 거 2개, 어려운 거 2개 이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이 정보에 2줄씩 겹치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 상중하 중에 뭔가 물어보겠다 그런 느낌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요. 어쨌든 상 물어봤고 상은 밑에 2줄이죠. 그거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지역 나오고 날짜 나오고 그 다음에 난이도 나오고 시간 나오고 이런 정보 생김새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문장 만드는 정말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요. 위에 주제가 나와 있잖아요. 날짜, 지역, 난이도, 거리, 시작 시간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거를 잘 활용을 해서 A는 B입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리는 몇 킬로입니다. 난이도 나와 있잖아요. 위에 난이도라고 영어로 그 단어가 나와 있었겠죠. 난이도 is 그 아래 거 하입니다. 난이도 is 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한 문장 만들어주기. 이것만큼 좋은 문장이 없어요. 특히 어떤 식으로 문장을 좀 연결해서 긴 문장을 만들어줘야 되나 뭐 이런 것들 고민이 될 때에는 제일 좋은 방법은 실수하지 않고 간단한 문장을 만들더라도 실수하지 않고 깔끔한 문장으로 답변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거 꼭 알고 가세요. 지역은 여기입니다. 날짜는 요 날짜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죠. 얘도 쉽지가 않네요. 되게 많은 질문은 좀 까다로워 보이는데 답변은 생각보다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토익 스피킹에는 많이 출제돼요. 그러니까 질문 보고 너무 기겁하고 와 이렇게 어려워 보일 수가 긴장하고 이럴 수 있는데 사실상 답변을 만들어 보면 이 질문에 보여지는 것보다 답변의 난이도가 더 낮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시험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장으로 답변 가능합니다. 오늘 시험의 그 내용은 뭐였냐면요. 응시자님에게 친숙한 직업을 하나 떠올려 보래요. 우선 떠올렸습니다. 저는 이런 거 나오면 주로 선생님이에요. 가끔 가다가 의사. 그 직업에 있어서 이 사람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은 중요하냐.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군가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되게 장점, 좋은 점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선생님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teacher에게 school teacher 이렇게 하셔도 되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은 중요하다 라고 답변을 하셨으면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쓰이는 표현들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제일 많이 쓰이는 표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쓰이는 표현 2개 보신 적 있으시죠? 제 영상을 몇 개라도 보셨으면 이 표현들 접하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A는 B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A는 B와 직결한다. 이런 거 있죠. A와 B 자리에는 명사 아니면 동사 ing 이런 거 넣어주시면 됩니다.
A가 주어잖아요. 이 주어는 시험 문제에서 주로 띄어와서 주어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 A 자리에 들어갈 것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은, 혹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은, 혹은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주어를 질문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따와가지고 만들어주는 거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은 요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B 자리에 들어갈 단어를 좀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은 이거와 직결한다. 이거 B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를 생각을 하는 거죠. 선생님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왜 좋을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학생들이 주기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런 얘기 하셔도 되고, 학생들이 every year, 매년마다 바뀐다. 그러니까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다르고 저 사람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선생님에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학생들과의 관계, relationship with the students 인 거죠. 그거가 B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학생들과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 뭐와 직결할 수 있나요? 변화를 한다는 것은 교육의 quality에도 직결할 수 있는 거죠. 혹은 교육의 퀄리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학생들과의 관계에 직결할 수 있다. 이런 다른 시험에도 계속 쓰이는 표현들을 우선 가지고 이 명사 혹은 동사 ing를 뭐를 넣어주면 이 시험에도 말이 될까, 이거를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매번 쓰는 표현들을 가지고 간단한 문장을 만들어줬을 때 꽤나 괜찮은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어쨌든 질문이 조금 더 어저께 시험에 비해서는 각 파트별로 어저께 시험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제가 좀 아까 전에 어저께 시험이랑 비교하는 거 의미 없다 이래놓고서 혼자서 엄청 비교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일주일에 토요일 시험 보고 일요일 시험 보고 이렇게 이틀 연달아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하는 게 뭐 아예 의미가 없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Part 1도 어저께보다 어렵고, Part 2도 어저께보다 어렵고, Part 3는 약간 비슷하거나 어저께보다 조금 어렵거나, Part 4 어저께보다 어렵고, 마지막 파트까지 어저께보다 어려운, 모든 파트가 거의 일괄적으로 중간 난이도보다 약간 위에 있거나 좀 많이 위에 있는 그런 시험이 나왔네요. 오늘 난이도는 높습니다. 오늘 시험 난이도는요 8로 갈게요. 8. 어저께랑 차이 많이 나죠? 네, 여러분들 날씨 엄청 추워지고 있으니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고, 우리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